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비판적 사고는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을까요? 네.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는 한쪽으로 쏠리기 쉬우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하면 할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니까 풀리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기는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물을 넓히는 거니까 보편화하는 것이고 철학은 전체적으로 보편적 인식을 하려는 노력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따지는 것이 철학이죠. 자기 편리한 대로만 살아서는 결국 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을 보시게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그 비판적 사고에 대칭되는 무비판적 사고를 조금 딱딱하게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그 결론을 받아들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어떤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생각하게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게 바로 무비판적 사고인 건데 끼워 맞추기식 사고는 내가 원하는 결론이 이미 있고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내린 결론에 맞추어서 추론 과정을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족 회의 시간이 싫다는 거예요. 왜 가족 회의 시간이 싫으냐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 거다." 이러고 자기 얘기는 다 뺀다는 거예요. 빼고 결국은 엄마 아빠 말씀으로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부모님이 본인들의 결론이 있고 그 결론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면 "그건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이러고 근거로 채택을 안 하는 거죠.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본인들의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만 갖고 오니까 근거와 결론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근거를 넣고 빼고 하는 데서 이미 조작이 있는 거죠. 예. 이미 마음속으로 내린 결론에 맞춰 추론 과정을 조작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일상적으로는 '아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뭐.' 이게 바로 이 끼워 맞추기식 사고인 거예요. 네. 또 하나는 wish가 생각을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성은 reason, 근거가 생각을 끌어가는 건데 소망적 사고는 wish가 생각을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소망하는 바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도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산 주식은 대박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왜?" 누가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샀으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wishful thinking이죠. 아무런 reason이 없이 본인이 사서 대박이 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대박이 난다. 이렇게 wish가 끌어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끼워 맞추기식 사고와 소망적 사고가 대표적인 무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보시긴 하셨지만 쪼끔 적용 가능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물음으로 비판적 사고를 연습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 보자면 자꾸 '아 내가 보기엔 이런데 이 문제를 저 사람이 보기엔 어떨까?'를 자꾸 생각을 해본 거죠. 역지사지 '저 사람이 보기에는 어떨까?' 이게 역지사지도 굉장히 중요한 비판적 사고의 한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느낄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일 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 봐야 뭐 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나?' 이 질문이 오히려 남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불편했다고 쳐 보자고요. 그럼 불평해 봐야 뭐 그 사람과의 관계만 안 좋아지고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나는 저런 행동 한 적 없나?' 남의 산만에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산에도 돌이 있지 않나? 예 살펴보는 거죠. '나는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나?' 그리고 '아 저 행동은 좀 그런데.' 이럴 때 '아 나는 저럴 때 어떻게 행동했었지? 야 이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게요. 내가 자존감이 낮으면 남에게서 약점을 찾고 싶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마치 신난선언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 이제 좀 뭔가 시체말로 건수 하나 잡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증거를 잡았다. 거의 이런 식으로 좀 신나게 다른 사람이 뭘 잘못한 거를 열심히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을 내가 봤을 때 결국 내 인생에 남게 하는 방법은 내 인생에 뭔가를 남기는 방법은 뭐냐면 '아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생각을 해 두는 거죠.
예. '아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하면 옆 사람들이 말하기 힘들게 불편해지는구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놓는 거죠. 근데 참 한번 깨달아 놓고 생각해 놓으면요. '아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절대 그러그러하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면요. 그게 돼요. 네. 생각보다 잘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데 마음을 쓰지 말고 나 역시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것이다. 내 잘못된 행동 단속하기 바쁘다. 예. 그래서 왜 속담에 "뭐 묻은 뭐 묻은 나무란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보는 걸 잘 못하니까 남의 잘못을 쉽사리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잘못 지적할 시간에 내 잘못부터 보는 게 저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잘못 지적해 봐야 나한테 남는 거 없거든요. 거기서 그냥 남의 뭔가 잘못하는 걸 보면 '아 저런 잘못을 내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만 생각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네. 비판 사고 연습하는 건 뭐 딴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든 '왜 그러한가.'를 묻는 거고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고 나 혼자 생각하기 어려우면 옆 사람한테 의견을 구해 보고 물어보는 거고 옆 사람의 뇌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 대화와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죠. 나의 우물에서만 봐 가지고는 다 못 보니까 저 사람의 우물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 또 그렇게 그렇겠지 뭐.' 이런 식으로 습관적인 사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왜 그러한가?' 왜를 물어야 돼요. 예 쪼끔 왜라는 물음은 되게 도전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렇게 나에 대해서는 why로 묻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이렇게 물어 버릇하셔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why를 물으면 의상합니다. 예. "너 그거 왜 그랬어?" 이러면 기분 나빠져요. 누구든, 누구든. 예. 정말 누구든. 그래서 근데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이러면 정말 궁금해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똑같이 궁금해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의 의도를 잘 담는 표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비판적 시선을 가지기 어려우니까 아주 비판적인 질문으로 why를 물으셔야 되고 타인에 대해서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의 나쁜 의도를 보는데 너무 유능하거든요. 예. 나쁜 의도를 보는데 너무 유능하기 때문에 why를 물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도전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타인의 그 나쁜 의도를 보는데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접어서 생각하는 그러기 위한 질문으로 how come을 자꾸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 인간 왜 저래?' 이러기보다 '근데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근데 이제 본인이 의도치 않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사를 다 내가 의도한 대로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타인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쉽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타인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러려던 목적을 가지고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의도치 않게 저런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되고 말씀도 "이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궁금해도. 예. 그게 오히려 나의 의도에 맞는 표현법이라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러면 오히려 상대방은 why로 내가 물을 경우에는 되게 도전받는 것 같아서 되게 불쾌하지만 how come의 태도로 물으면 이제 '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막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오해되기 쉬운 상황이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 오해되기 쉬운 상황을 안 만들려면 '내가 또 어떻게 내 행동을 단속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또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궁금한 대로 why를 물어버리면 잘못하면 싸우다가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나쁜 의도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목적으로 그걸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서 고려해서 행동을 하셔야 되고 타인의 경우에는
아 저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려던 목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수 있다. 이거를 인제 접어서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죠. 예. 근데 이제 타인이 나를 악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이유는 목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악의 선이 이런 이해를 어 초반부에 해 드렸었던 건데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Y로 좀 날카롭게 묻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덜 날카롭게 하우콩으로 묻는 이게 인제 내가 원하는 대화, 내가 원하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타인을 쪼끔 깎아내리고 싶어 하게 되는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또 줄 세우는 거에 익숙해지고 막 내가 늘 1 등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평가적 시선이 너무 두렵고 이러면서 타인의 평가적 시선에 내가 낮게 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너네들은 뭐 얼마나.' 이러면서 또 타인을 자꾸 평가적 시선으로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내가 평가적 시선에 지옥 같은 시선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타인에게도 평가적 시선을 좀 거두는 그러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싶어 하니깐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타인도 존중해 주시는 식으로 애초부터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로 이해하시면서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평가적 시선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평가적 시선을 보내는 거는 의식을 못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질책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성과를 못 낸다 이러면 자꾸 질책을 하는 식으로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꾸 질책을 하는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질책이 아니라 반성인 것 같습니다. 네. 질책이 아니라 반성 기억해 두세요.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